자, 그러면 리커다인을 프로그램을 설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커다인은 이제 제가 같이 설치를 할 텐데요. 제 노트북에 저도 새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커다인은 이제 클라우드 버전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회사 펑션베이라는 그 제조사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그 링크를 제가 전달을 할 겁니다. 공지를 할 거고요. 거기에서 그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 파일을 받아서 각 제 노트북에 해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조사에서는 학교 그 데스크탑 PC에 설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전부 다 설정이 다르고 해서 음, 뭐 개인마다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끼리 혹시 뭐 충돌이 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 PC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프로그램들 하고 쓰는 전용 프로그램들만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의 노트북에 혹은 개인 PC에 설치를 하였을 때 만약에 뭐가 충돌 난다 그러면 음, 제조사로부터 그 부분을 지원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PC를 잘 세팅을 좀 깔끔하게 해놓고 충돌 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삭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치 링크는 따로 그 공지를 할 거고요. 자, 이 공지된 링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원드라이브로 이렇게 펑션 메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게 뜨고요. 지금 보면 이쪽에서 이제 제공하는 설치 파일들이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리커다인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보면 쭉 아래쪽에 보면 요 프로그램 요 리커다인 X64 64비트 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들어가시면 자 리커다인 폴더가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럼 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얘를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치 파일들이 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 요것을 클릭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자, 네, 여기 누르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이게 어,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운이 받아지는데 이게 다운을 받으면 이 G 파일을 압축 파일 풀면 이렇게 설치 파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저는 전체를 다 받았네요. 예. 근데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쓰지 않는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는 클라우드로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을 받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설치가 되게끔 설치 파일들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닫고요. 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하시면 자, 이제 시작이 되죠. 네, 그러면 뭐 설치대로 가이드대로 이렇게 진행하고요. 라이센스 동의 하고 권장 사양, 최소 사양이고 권장 사양 뭐 다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저는 제 이름을 쓰기 때문에 하고 그냥 뭐 자기 이름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회사는 KMU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설치, 전체 설치할게요. 네. 뭐 리커다인에 대해 잘 모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되게 되고, 이게 시간이 조금 뭐 걸리겠죠? 아마 뭐 컴퓨터 설치하는 PC의 사양마다 조금씩 그 틀릴 겁니다. 네. 그래서 진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설치를. 자, 리커다인 설치가 다 됐으면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해서 그 라이센스 창을 닫아놨는데요. 이제 실행을 하라고 하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라이센스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자, 저희는 일단 저 펑션 베이에서 저희 교육용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저희는 그 라이센스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처럼 이렇게 닫았다 하더라도 요 리커다인 요 설치 폴더를 찾아 들어가면 리커다인 라이센스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아까 창이 똑같이 뜨죠,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니까 여기다가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스워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제가 따로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라이센스를 입력을 했어요. 아까 라이센스 입력하고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커다인 그 실행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뭐 로드를 뭐 전부 다 체크를 하시고요. 어우, 이게 해상도가 너무 작네요. 셀렉트 올 하시고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창이 뜨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 화면이에요. 자, 이게 보면 이제 리커다인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델 네임을 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처음이니까 컨트롤이니까 SC2 테스트라고 할까요? 테스트. 그 다음에 유닛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뭐 항상 강조하지만 이 단위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모든 것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보면 여기 밑에 보면 뭐 MKS, 미터, 킬로그램, 뭐 뉴턴, 세컨드 그렇게를 쓰거나 아니면 밀리미터, 킬로그램, 뉴턴, 세컨드를 쓰거나 센티미터 단위를 쓰거나 뭐 인치, 파운드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죠. 피트, 파운드. 예, 저희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기본은 미터입니다. 예, SI 단위기가 미터인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뭐 10m, 20m 이렇게 큰 걸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도면을 그린다. 그럼 밀리미터 스케일로 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밀리미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대신에 질량은 킬로그램, 힘은 뉴턴, 그다음에 시간은 세컨드. 이것을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 저희가 이게 리커다인이 중력장 안에서의 어떤 역학 시뮬레이션 혹은 역학 시스템에 대한 동력학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제어 시뮬레이션 혹은 다물체 동력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래비티가 존재하는 중력장 안에서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뭐 여러분들 그 설계 프로그램 뭐 카티아 혹은 뭐 솔리드웍스 뭐 이런 것들을 써봐서 알겠지만 좌표계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쵸? 예. 뭐 물론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도 있지만 리코다인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좌표계가 설정이 되고요. 대신에 그 좌표계의 그 축 중에 중력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설정하겠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G축이 윗방향이고 그 평면이 우리가 서 있는 예를 들면 그 평면이 X, Y 평면이니까 저는 G축을 아래쪽으로 중력이 향하니까 G-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요게 이제 리커다인 그 동력학, 다물체 동력학 혹은 간단한 뭐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창이, 기본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아직 리커다인을 처음 쓰기 시작하는 단계여서 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계속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는데요. 저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이렇게 버벅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공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 과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리커다인을 설치를 완료를 했으니까요. 사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 아직 저도 이 리커다인을 완벽하게 써본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사용법을 이렇게 숙지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사용법을 조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리커다인 그 바람개비 모양, 요거죠. 요 바람개비 모양 우측 좌측 상단에 있는 요것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창이 지금 보일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창을 설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할 텐데 일단 세부 기능들은 우리가 예제를 한 4개, 5개 정도 해볼까 혹은 3개에서 4개, 3개, 5개 정도 사이를 지금 해볼까 하는데요. 최대한 많은 예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예제들은 이 리커다인의 제조사인 펑션베이 홈페이지에 가면 튜토리얼처럼 유튜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저거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세한 문서 자료나 이런 것도 제공을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리커다인 실행시키면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스타트 리커다인 이렇게 써서 요 창이 하나 뜨죠. 그죠? 그러면 뭐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는 창이고요. 처음에 모델 네임, 모델 네임인데 우리는 그 펜줄럼, 싱글 펜줄럼에 대한 예제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짓고요. 유닛을 먼저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이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스크롤 다운 메뉴를 보면 뭐 MKS 미터 킬로그램 뉴턴 세컨드, 그다음에 뭐 mmks 밀리미터 킬로그램 뉴턴 세컨드, 뭐 CGS 센티미터 그램 다임 세컨드, IPS 뭐 인치 파운드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뭐 풋 파운드 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우리가 설계에서는 우리가 역학에서는 우리가 MKS 미터 킬로그램 뉴턴 세컨드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단위를 쓰지만 보통 설계 툴에서는 우리가 보통 밀리미터 단위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도 원래 선택이 되어 있는 요 밀리미터 킬로그램 뉴턴 힘의 단위는 뉴턴 그 다음에 세컨드 요것으로 하고요. 이제 그래비티 중력 방향 이게 동력학 해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 중력장 안에서 그 균일한 중력장 안에서 모든 힘이 존재한다, 모션이 존재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비티 중력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XY G축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보면 위쪽이 G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보는 요 화면, 지금 요 화면을 아래축이 X, 위축이 Y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G축은 나오는 방향, G 플러스는 G축은 나오는 방향 쪽이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뭐 그걸 돌려서 우리가 G축을 위쪽으로, 우리 화면의 위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지금 여기 보면 뭐 X 플러스로 할 것이다, 마이너스로 할 것이다, 뭐 Y 플러스 마이너스, Z 플러스 마이너스, 뭐 커스터마이즈면 뭐 어떤 사이값,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정하는 대로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Y 마이너스, 예, 뭐 이걸 따라서 하죠. 뭐 왜냐하면 위쪽을 그냥 보이는 대로 하고 이거는 우리가 G축으로 잡았다, G 마이너스 축으로 잡았다. 그러면 전체 축을 돌리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요거는 크게 우리 화면 아래쪽으로 리커다인의 세팅 화면 중에서 아래쪽을 중력 방향으로 잡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일단 세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이제 화면이 떠요. 네, 요게 이제 리커다인의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요 메인 화면이 이제 그래픽 어떤 설계 그 물체들을 그리는 화면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 보시면 화살표가 레드, 그린, 블루, RGB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Y, 나오는 쪽이 Z 맞죠? 그리고 중력 방향이 여기 G 해가지고 아랫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뭐 바꿀 수 있어요. 그쵸? 예, 보는 것 자체 이렇게 바꿔놓으면 지금 여기도 바뀌죠.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해도 돼요. 예,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위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X 우리가 아래 수평축을 X, 수직축을 Y 로 놓고 지금 여기는 세팅을 해놨어요. 네. 자, 그리고 위에 보면 메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사실 저도 다 안 써봤어요. 홈 보면 그리드를 보겠다. 그럼 여기 보면 여기 그리드 온오프 요 툴바에 있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요 사이를 100mm, 예, 요 사이를 100mm. 너무 듬성듬성이야. 그러면 50 뭐 이렇게 네, 50 예, 으로 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촘촘하게 됐겠죠. 네,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디스턴스, 뭐 매스, 뭐 이렇게 측정하는 것들, 뭐 이런 게 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잘 안 써요.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뭐 창을 여러 개로 나누겠죠. 예,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서브 엔티티 같은 경우에 어떤 우리 값을 집어넣을 때 수식을 넣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여기까지 안 써봤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어널리시스하고 프로페셔널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동력학 정도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예, 그래서 그 두 개만 가지고 일단 할 거고요. 이 플렉서블 같은 경우에는 유연체 해석이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강체입니다. 예, 유연체는 조금 더 고도화돼서 딥하게 들어가면 모든 물체는 사실은 강체가 아니라 유연체거든요. 그 유연체까지 다 해석을 하겠다. 그 툴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 드리븐은 저희가 아직 이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뭐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이 커뮤니케이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걸 해야 제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프로페셔널, 그다음 어널리시스 요 두 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널리시스는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고 결과를 보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겠죠. 분석. 그쵸? 그러니까 자, 프로페셔널 이쪽에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시스템을.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로 우리 할 예제는 싱글 펜듈럼인데 어떤 막대기가 천장에 달려 있어서 그게 그냥 떨어지는 자유 낙하. 예, 낙하인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핀 조인트, 레볼루 조인트로 천장에 붙어 있고 그게 이제 진자처럼 달랑달랑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 모션을 좀 해볼까 해요. 예, 그 시뮬레이션을. 그랬을 때 그 진자 그 막대기가 예를 들어서 막대기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어떤 포지션으로 움직이는지, 그때의 가속도, 무게중심점에서의 가속도는 뭐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실린더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마커 앤 바디라는 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세 개. 여기에 실린더, 요 밑에 화살표를 해보면 실린더, 엘립소이드, 박스, 토러스, 프리즘, 콘, 링크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실린더를 선택을 하면 그 바로 밑에 포인트 요게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실린더를 하는데 끝점과 끝점을 가지고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뭐 아마 직경은 뭐 자동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임의 값으로. 그 다음에 뭐 요 밑에 보면 입력 변수를 포인트 레디어스. 예. 포인트 레디어스. 시작점과 끝점.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반지름. 예. 를 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요걸 한번 해볼게요. 예. 포인트로. 그러면 나는 여기 0,0,0에서 자 여기 0,0,0에서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0,0,0 이렇게 넣어주고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쵸? 시작점. 그 다음에 나는 얘를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를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길이가 움직이면 더 비례해서 커지기도, 직경 비례해서 커지네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요 정도 예, 하겠다. 야, 전 지금 수치는 입력 안 했습니다. 그냥 마우스로 클릭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자 가운데 버튼,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좌측 버튼과 휠 버튼을 같이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예. 근데 요거는 아까 여기에서도 요걸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이렇게 90도씩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툴바에서 보는 면을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스크롤을 이제 위로 올리면 작아집니다. 아래로 내리면 커지고요. 확대, 축소가 되고, 예,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 요 툴바에서 요거 fit 요걸 누르면 딱 맞게 이렇게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뭐를 할 거냐면 뭐 지금은 요게 뭐 얘를 지금 수평으로 누워 있는데 얘를 약간 45도 정도 혹은 30도, 60도 정도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탭 중에 요 로테이 베이직 오브젝트 컨트롤 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예, 요거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예, 요걸 누르면 요런 창이 하나 뜹니다. 예,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지금 뭐 제 거 아이콘이 좀 작은데 자 여기 보면 로테이트예요. 로테이트해서 이거를 60도 정도 하고 지방향 잠깐만요. 그 다음에 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요거 3번 요걸 누르고 거기 요 점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누르면 4번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자, 요걸 누르고 그쵸? 예, 요 그러면 자, 요 탭이 오브젝트 컨트롤 탭이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프레임을 누르고 그래서 얘를 요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아이고 로테이트 다시 요걸 누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누르고 얘를 그 다음에 얘를 60으로 해서 예, 이렇게 하면 움직였죠. 그렇죠? 요 처음에 움직일 점 기준점을 정하고 움직일 물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각도를 입력한 다음에 얘를 움직이면 되죠. 만약에 밑으로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혹은 얘를 0도
잠깐만요. 그리고 잠깐만요. 60 이렇게 자 60도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네요. 자 60도 내리고 올리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보이죠? 이렇게 네 그러면 뭐 요 정도 일단 해놓겠습니다. 반씩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닫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움직여진 거죠. 그쵸? 요 점을 기준으로 60도만큼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다시 fit로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려면 여기 요 윗단에 얘가 천장에 달려 있는 레벌루스 조인트라고 했잖아요. 그쵸? 레벌루스 조인트를 만들어야죠. 여기 조인트에 보면 여러 가지 조인트들이 있어요. 트랜슬레이터, 실린더리컬, 스크류, 플래너, 그 다음에 회전 조인트에서는 레볼루트, 슈프리컬, 유니버설, 이거는 컨스턴트 빌러시티로 움직이는 건가 보네요. 그쵸? 그래서 레볼루트를 선택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자 얘를 누르면요. 자 바디 포인트예요. 바디 포인트. 그쵸? 그러면 또 뭐 있나 볼까요? 포인트. 포인트로 선택을 할 거고요. 얘는 한 점에 여기에다가 여기. 그럼 여기 지금 아이콘이 하나 생겼죠. 그쵸? 돌아가는 모양. 그쵸?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 레볼루스 조인트를, 여기다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걸 조금 줄여볼까요? 얘 아이콘이 너무 크니까 100인데, 바꿔 사이즈, 바꿔도, 뭐, 이렇게, 요 화살표, 좌표축, 요것도 이렇게 좀 줄여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걸 지금 우리 요거 지금 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얘를 옆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여기 창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선택한 게 요 바디 원이죠. 그쵸? 근데 얘는 우리 이게 이제 펜듈럼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름을 좀 바꿔 봅시다. 리네임 해가지고 펜듈럼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펜듈럼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딸린 것들은 전부 다 바뀌는 거죠. 요 레볼루스 조인트, 요것도 뭐 예를 들면 뭐 핀 조인트 뭐 이렇게 바꿔도 뭐 되겠죠. 그쵸? 그럼 핀 조인트가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 더 설정할 거 있나요? 매스? 매스. 자, 제가 이제 더블 클릭했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 요걸 선택하고 예를 들면 프로퍼티.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스틸이에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요걸 보면 요 머티리얼 인풋 타입을 해서 라이브러리 선택해 놓으면 스틸로 지금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부피에 따라서 지금 내가 그려놓은 부피에 따라서 매스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내가 그걸 상관없이 내가 뭐 한 2kg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유저 인풋을 바꿔주고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2kg짜리 이런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실제 부피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떨어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어널리시스로 가서 시뮬레이션 타입을 요 왼쪽 요걸 눌러서 다이나믹스 혹은 그 다음에 킬레메틱 어널리시스 요걸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하나 떠요. 그러면 엔드 타임 얼마나 뭐 한 3초? 그 다음 스텝을 뭐 한 1000스텝 그 다음에 뭐 Y 그래비티 설정되어 있고요. 파라미터도 뭐 딱히 건들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밑에 있는 시뮬레이트를 누르면 저장할 거냐? 오케이, 저장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파일들이 쭉 나올 거니까 리컬
dyne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또 벌써 만들어놨네. 뭐 예제 테스트라고 하고 요 안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돌아가네요. 그쵸? 그리고 다 됐다고 떴습니다. 자 여기 이거 뭐 이렇게 뜨죠. 뭐 데이터도 뭐 올라와 있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짠. 오, 왔다 갔다 좀 느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 있네요. 그쵸? 왔다 갔다 합니다. 2초 동안. 얘를 내가 1000스텝으로 잘랐으니까 2초, 3초 했나요? 어쨌든 1000스텝 3초 동안 그러면 이제 3초 동안 돌아가겠죠. 1000스텝으로. 그러니까 초당 한 300번, 333번 정도. 그러면 얘가 실제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analysis plot 해서 여기 result 여기 보면 자 창이 하나 뜨죠? 그쵸?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 다 타임 베이스입니다. 그쵸? 여기 바디에 보면 펜듈럼이 있어요. 그쵸? 펜듈럼을 또 열어보면 엄청 많은 변수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력학 해석을 할 때 그 필요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토탈 매그니튜드 뭐 토탈 x, 토탈 y, 뭐 토탈 z 그 다음에 뭐 압력, psi, 세타, 포지션 값이죠. 다 feel, yaw, pitch, roll 그 다음에 velocity, 속도 전체 매그니튜드 그 다음에 x, y, z 그 다음에 이거는 로테이트의 매그니튜드 x축에 대한 회전 y축, z축에 대한 회전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부 다 할 수 있죠. 일단 위치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위쪽이 x, y고 수평축이 x니까 먼저 수평축 x를 한번 볼까? 아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사인웨이브로 들어오겠죠. y는 얘 y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 y는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여기 요거에 맞춰서 되는 거죠. 그렇죠? 뭐 G축은 아마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G축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속도 한번 볼까요? 속도 뭐 예를 들어 토탈 매그니튜드 그러면 여기 뭐 노란색인가 보다. 그쵸? 노란색이 갔다가 자 이렇게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고 그 속도가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노란색. 자, 그쵸? 이렇게. 그러면 자 위에 이제 파란색은 뭐 빨간색은 뭐 초록색은 뭐 노란색은 뭐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쵸? 그럼 이게 만약에 너무 그러면 얘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지금 해상도 때문에 그런 건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어떻게 해?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저기 됐구나.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다시 잠깐만요. 제가 여기 창이 하나 있는데 창이 움직이지 않아서 새로운 창을 하나 열고 플롯 2에다가 플롯 1은 뭐 이런 거 봤으니까 뭐 예를 들면 잠깐만요. 자 여기서 봅시다. 다시 리절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자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뭘 또 조인트 핀 조인트의 회전 뭐 힘 이런 거 이렉션 포스도 볼 수 있네요. 그쵸? 드라이빙 토크도 볼 수 있고 여기 한번 볼까? 뭐 드라이빙 토크를 안 넣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중력에 의한 거잖아. 그쵸?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나오겠네. 리액션 포스는 나오겠다.
그렇죠? 반작용이니까. 그 다음에 펜듈럼에서 카이네틱 에너지 처음에 속도가 0이었잖아요. 그쵸? 거기서 중심점을 통과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있고 다시 위로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 속도가 줄니까 떨어졌다가 이게 되죠. 그쵸? 포텐셜 에너지는 좀 그러네. 다시 두 개만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열고 바디에서 펜듈럼에서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여기 있네. 밑에.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예.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프로퍼티에 자, 잠깐만요. 요거 누르면 나갑니다. 요 더블 클릭하면 요 물체의 편집 화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멍도 뚫을 수 있고요. 뭐 합쳐서 한 물체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메뉴들이 여기 있고요. 요걸 하면 다시 원래 전체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파라미터 뉴메리컬 댐핑도 있고 자코비안, 타임 스텝, 이니셜 컨디션, 이제 댐핑을 1, 뉴메리컬 댐핑. 잠깐만요. 요거를 바꾸면 우리가 생각하는 댐핑 효과가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네. 안되네. 뉴메리컬 댐핑은 1인가 보다. 자, 그러면 뭐 댐핑은 뭐 나중에 또 다른 예제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실제 댐핑이 변하면 어떻게 얘가 바뀌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x 예를 들면 이게 내가 해상도가 뭔가 안 좋, 되게 고해상도로 되어 있나 본데요, 뭔가. 딜리트 선택 요걸 누르고 딜리트를 하면 지워지네요, 또.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얘가 이게 마찰이나 이런 게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이니까 똑같은 위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그쵸?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싱글 펜듈럼 자유낙하 왔다 갔다 중력에 의한 동력학 시뮬레이션 요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 하는 김에 해보죠, 뭐. 자, 여기에, 자, 우리가 지금 얘가 이제 아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쵸? 좀 전에. 예, 그것을, 자, 여기 얘가 움직일 때, 뉴메리컬 댐핑은 요, 머추럴 댐핑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 해석할 때, 조건에서, 여기 보면, 파라미터에 보거나, 잠깐만요. 요 해석 조건이 아니고 자 여기 조인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레벨러스 조인트에서 여기에 댐핑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얘를 더블클릭 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열면 자 조인트에 대한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 상태거든요. 예, 프릭션이 없는 공기 저항 없고 노 프릭션 상태인데 요 프릭션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자 원래 지금 기본적으로 0.3이 되어 있습니다. 네, 0.3이 되는데 제가 요거를 뭐 예를 들면 네, 뭐 3으로 해봅시다. 3. 네, 3으로. 그러면 코에피션트를 3으로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요 조인트의 프릭션이 3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또 이제 해석이 됐고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떨어지는데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갔었는데 갔다가 좀 못 가네요. 그쵸? 여기까지 갔었는데 갔다가 또 덜 가네요. 그쵸? 네. 그럼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자 펜듈럼의 x 자 그쵸? x면 좌우니까 갔다가 왔다가 좀 덜 가죠. 이렇게 마찰 때문에 그쵸? 결국은 이렇게 쓰겠죠. 그쵸?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창을 다 닫고요. 창을 다 닫고 자,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유낙하하는 공이에요. 공. falling ball. 나머지 다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똑같이 이제 화면이 뜨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뭐를 만들 것이냐면 공을 떨어지는 거니까 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공을 자 실린더 여기 바디 이쪽에서 엘립소이드가 있어요. 네, 이걸 하면 자, 요 포인트 뭐 있습니다. 포인트 디스턴스, 그다음에 포인트 디렉션 디스턴스, 포인트 디스턴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포인트 디스턴스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어느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뭐 그러니까 디스턴스 반지름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얼마만큼의 반지름을 갖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먼저 입력을 하는 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0,0,0. 그쵸? 그러면 뭐 y 저 위쪽 어딘가 찍히겠죠. 여기 700이니까 그쵸? 저 위에 찍히겠죠? 그럼 여기서 하고 엔터를 치면 어딘가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9의 반지름을 100으로 한번 합시다. 그러면 어딨나? 못 찾겠으니 fit을 한번 해봅시다. 저 위에 있네요. 그쵸? 네.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저 위에 있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쟤를 일단 뭐 그냥 바디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여기에서 볼이라고 바꿔주죠. 뭐. 네. falling ball. 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매스를 줘야죠. 그쵸? 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요. 볼을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자 그럼 바디 이것도 똑같이 뭐 32kg 돼 있어요. 뭐 얘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유저 인풋을 바꾸고 뭐 1kg으로 하죠. 1kg으로. 네, 1kg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간단해요. 이제 간단하죠. 다이나믹 요 해서 어널리시스 가서 1초 동안 뭐 좀 너무 빠르니까 얘도 한 3초로 바꿀까요? 그다음 스텝은 뭐 한 1000스텝. 네.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방향으로 떨어질 거고 시뮬레이션.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또 제가 딱 해석을 해요. 네, 해석을 하고 네, 그러면 볼까?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무슨 에러가 났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에러가 날 게 없는데 날 게 없잖아요, 그쵸? 네. 왜 그러지?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 그냥 원래대로 그냥 해볼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나 본데요.